중국 외교부는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针对韩方就台湾问题发表的错误言论，中方已分别在北京和首尔向韩方提出严正交涉。 그런데 중국 외교부가 항의 사흘 뒤인 오늘 당시 항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순회이동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 발언을 거론한 뒤 이 발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 측은 엄중한 우려와 강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중한 수교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며 대만 문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교 통로로 오간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 발언을 계속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대만 관련 논의와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경고성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수교 이후 한국이 밝힌 최악의 대만 관련 입장 표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잘못된 인식이 이렇게 멀리 갔는지 몰랐다며 한국 외교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코로나19로 못했던 신임장 제정을 위해 내일 70여 개국 대사와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신임장 제정 때는 덕답이 몇 마디 오가는 게 일반적인데 시기가 시기다 보니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우리 교민사회나 기업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서 지금 현재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고민거리인데요. 네. 당연히 무기 지원 여부는 모스크바 한인사회나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도적인 지원은 적차하지만 군사적인 지원이 과연 외교라는 명분과 신뢰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에 네. 어느 때보다 우리 대통령의 다음 주인가요? 이번 미국 북경 방문 결과에 대해서 그쪽 러시아 한인사회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그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지금 비우호 국가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그 만약에 무기 지원이 이루어지면 적대 국가로 분류할 거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는데요. 비우호 국가와 적대 국가에 대한 어떤 러시아인들이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단은 비우호국 지정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지난 1년 가까이는 물론 우리나라가 초기에 대러시아 대지의 초기 동참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역시 지난 1년 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이 없는데요. 예. 여기에 맞춰서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참여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 역시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해서 좀 여러 불편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에 따라 보복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서로가 이해한다는 취지로 나름의 이해한다는 분위기가 지난 1년 동안 지속돼 왔었죠. 하지만 만약에 적대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본보기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가장 대표적인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입장의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서방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일본도 국가별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취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 국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 차원에서 어떤 보복적인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제재 조치들이 러시아에서 나올 수 있다는 예를 들면 어떤 제재 조치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비우호국 대상에 대해서 여기 진출한 기업들 특히 법인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자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자산에 대해서 매각 처리가 지금 현재는 외국 기업 관리국에서 일종의 매각 처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적대 국가가 된다면 그것이 자산 동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당장 최근에 한 1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난 1년 동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쪽에서 가장
크게 많이 수입한 부분이 아마 석탄 분야인데 석탄 분야를 포함한 에너지 수출 금지도 그 조치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지 자산을 동결해 버릴 수 있다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럴 가능성도 물론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그 이제 제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이시니까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이것 말고 또 우려하는 내지 예상하는 조치가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 기업들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비호국 지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초기에 베러지에 동참한 부분은 반도체나 자동차 등의 수출 금지 품목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쪽에 투자 기업들, 즉 현대, 삼성, LG 등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너무나 컸었고요. 실제로 지금도 그 운영에 어려움이 많고 실적으로 러시아 당국은 이를 운영하거나 매각하라고 조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려움들이 크고 그리고 그 법인이나 아니면 수출입을 담당하는 기업들 역시 뭐 나름대로 서방 기업들의 물품들이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 안에서 그 물류 비용이나 원자재 비용 상승 그리고 뭐 금융 어떤 송금의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실질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우호국 지정을 했는데도 이랬는데 그럼 만약에 적대국으로 지정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질 거다 이런 우려시네요. 정리를 하면.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듯합니다.